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고요, 아동복지법도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현장 실습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C형 간염 환자에 대한 무료 접종 사업도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이제 가을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니 바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가을도 가을이지만 10월부터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정보 5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주민등록번호에 나의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동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10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통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중에서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은 어느 시도에서 태어났는지 나타내고 있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서는 어느 읍면동에서 태어났느냐라는 자세한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맨 앞자리 성별을 나타내는 1, 2 이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에 대해서는 임의 번호로 만들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번호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 사실상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부여된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러니까 고유한 번호로만 인식될 뿐이지 여기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동에서 태어났는지 라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 여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 보호 조치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시간부터 또 신고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런 과정에 보호 공백이 발생을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이런 보호 공백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각종 의심 사례가 나타났을 때 직접 출동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아동과 관련된 의심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이지킴이 콜 1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문자를 통해서 상담하시려면 182번을 통해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의심 사례가 있었을 때 출동해서 조사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10월 1일부터 직업계 고등학생의 현장 실습생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현장 실습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지 또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보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요, 현장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 조치 아래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현장 실습 과정에서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파견하는데요, 학습 근로관이라는 전담 인력을 신설해서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0월 1일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용노동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0월부터 바뀌는 것인데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신혼부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인데요.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다. 경기도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이렇게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3015호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여기에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홈 콜센터 1600에 1004 여기에 문의하셔서 내가 이번 중소기업 근로자나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이 기간 꼭 기억하셨어요. 중소기업에 근로하시거나 신혼부부시라면 이번 청약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번 달 말까지 끝이 나는 제도인데요. 만 56세 그러니까 1964년생이 대상인데요.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시범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이전까지는요. 만 56세 정확하게 1964년생이라면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시범사업에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만 56세 C형 간염 무료 검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방문 전에 여러분께서 검사 가능 여부를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033-736-3558에서 9번까지인데요. 여기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소지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알아봤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는 전담공무원 직접 출동 서비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중소기업 근로자나 신혼부부에 대한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만 56세 정확하게 1964년생 C형 간염 무료 접종 이렇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내가 필요한 정책이 있다,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 또 주위에 이런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몰라서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